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G7 초청을 받아서 지금 캐나다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정상끼리 그 회담하기 이전에 공군 1호기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라는 좀 깜짝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례적인 악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일단 질문 받고 이렇게 좀 소통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바로 소통에 들어갔던 건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는 또 화기애애하기도 했고 또 되게 가벼운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의 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게 언론사에서 송출하는 그 모든 중계 영상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다 이제 그 소음도 가득하고 원래 이제 음향을 또 따로 따서 보통 이제 언론사에 받아 쓰는데 그런 게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 아 정말 날 것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1년 9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복원할 건 복원하고 또 넓혀갈 건 또 순방길에서 좀 넓혀가자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긴 한데 그 이전에 그 기자간담회 모습 영상은 또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보고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정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당초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번 순방길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정상화되었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은 그러한 길이었다. 이런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언론의 제목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공군 1호기의 문이 다시 열렸다. 그동안 닫혀 있었잖아요. 예. 그건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짜놓은 각본대로만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땡전 뉴스 옛날에 하듯이 그랬죠.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날 것으로 그리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좀 전에 표현해 주셨는데 받는다가 아니라 폭풍 질문을 막 대통령이 거꾸로 이제 기자들에게 막 질문을 하죠. 예. 그런 모습들이 쌍방향 소통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정부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듯이 예. 비행기 그 소음이 그대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치밀하게 미리 준비 못한 이런 측면도 있겠죠. 이제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갑자기 분주해져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면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 측면이 아마 가장 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논의가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또 이제 기자들의 뭐 좌석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대변인께서 또 그 이후에 이제 원래 이제 이번 순방길에 오르기 이전부터 기자단들이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축소가 되어 있었고 또 뭐 MBC는 배제당하고 뭐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참에 다시 그걸 또 원상으로 복구해가지고 더 많은 기자단들이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했지만 사실 이번 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된 차원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복원된 상태에서 가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특히나 이제 MBC도 그 기자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많을 때는 한 280명, 300명 예, 이렇게 예. 됐었는데 그 윤석열 정권의 뒤에 탄핵 국면 이후에 상당수가 이제 복귀시키고 많이 흐트러져 있었단 말이죠. 어차피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자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가는 거를 이틀 전 밤에 예. 기자들도 동행할 기자들을 받게 됐어요.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예. 희망하는 것도 제출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그 긴박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막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그렇죠. 그런 정권이고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자단이 전체 언론사별로 아직 그 대통령실에 가는 기자단이 확정이 안 된 언론사도 있을 거예요. 중앙 언론 그리고 지역 언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한 건 있을 겁니다. 기자실 예. 자체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짧은 기간에 준비되다 보니까 뭐 이런 미흡함이 또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번에 이 공군 1호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기자 간담회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열흘이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해외 순방을 최초로 나가다 보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격의 없이 뭐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다, 항상 소통할 의지가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저는 좋은 출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실력과 의지, 방향성의 면에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데, 뭐 실력이라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현안을 바로 물어봐도 별 무리 없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이고, 방향성도 결국에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정부라는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지의 면에서는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뭐 준비 다 하고 맞추고 준비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라도 나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까지 다 담겨 있었던 그런 장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윤석열 씨는 과거에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했죠.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면서도 소통하겠다라는 식의 구호만 난무했을 뿐 사실상 하나의 대국민 사기 쇼에 불과했던 그랬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위치도 용산에 있느냐 청와대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실력이 있냐 의지를 갖고 있냐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전용기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나는 게 윤석열 시대 때는 소위 말하는 입틀막, 그러니까 예. 탑승 배제를 시키면서 기자들을 본인이 좋아하는 언론사만 데리고 가겠다는 아주 편협한 왜곡된 언론관을 보였었고, 그 전용기 안에서도 CBS와 제가 채널A로 기억을 하는데 특정 기자들만 또 앞으로 불러가지고 특혜를 주는 아주 그 특수부 검찰의 그 나쁜 짓을 대통령이 돼서도 반복했던 아주 수준 미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의 과정으로 되돌려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상화가 이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공공 1호기 안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부터 좀 눈에 띄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뭐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여튼 이 외교와 관련해서도 비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외교만 나갔다라고 한다면 국가망신, 뭐 말실수에 심지어 뭐 국제적 왕따 논란도 계속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과는 좀 달리,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외교 참사가 줄지어서 이어졌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와는 다른 어떤 정상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외교의 복원이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두 분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번 순방길에서 뭔가 좀 기대되는 외교적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외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의 나라적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뭐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교가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 이 외교라는 게 정치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어려운 국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반대로 말하면 국내 정치, 뭐 지방 정부도 잘하고 중앙 정부 운영도 잘한다면 국제 정치도 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의 성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군이 막 밤에 국회에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전 세계가 봤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민주적으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제압을 했다. 그리고 정상화됐다라는 것을 국제사회 무대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저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앞으로도 이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순방에서는 큰 욕심낼 것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데뷔 무대니까 부상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다가 오시면 저는 뭐 절반 이상의 성공 아니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디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 오셔도 성공한다고.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게 국격의 네. 실추, 추락, 따돌림, 그렇죠. 말실수,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이든 날리면 뭐 가장 대표적이죠. 아, 그렇죠. 그게 아마 취임하고 석 달쯤 있다가 벌어진 일일 거예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그야말로 데뷔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해서 이렇게 땅까지 지하실까지 추락했던 것을 정상화 가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번 보시면 국가 경쟁력이 대체로 20에서 2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27위로 추락되어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더 떨어진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국제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거에 비춰 보면 지금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군사력 이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군사력은 세계 6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교역량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입해서 하는 그 경제 규모에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이 27위로 떨어졌다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예. 대표적으로 이제 내란, 친위 쿠데타가 그만큼 많이 우리를 끄잡아 내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전에 농담 주신 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가서 인사만 우리 정상 국가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셔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앞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7단계 하락한 27위인 점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대외 신인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번 이 외교 첫 번째 무대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면 국가 경쟁력을 좀 회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회사의 비유를 하자면 회사의 예. CEO가 회사를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술만 먹는다. 내지는 회사에 안에 있는 회사 자금을 착복한다. 그러면서 일을 안 한다. 예.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하물며 회사도 아니고 국가인데 지난 3년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보여줬던 이 만행은 정말 나라를 그냥 망가뜨려 놓은 시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교라는 것도 다 각 국가 간의 현안이 있고 하루라도 이게 분초를 다투는 외교가 뭐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특히나 지난 이 내란 국면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가지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중국도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결전내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를 잡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시간 다 날려버렸죠,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G7을 시작으로 해서 뭐 나토 회의에도 이제 가시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올해 가을에는 또 에이펙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만회해야 할 저력이 있고 또 외교력이라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의 달인 그리고 정치도 상당히 잘하셨고 하니까 저는 뭐 국제 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외교도 상당히 저는 잘할 것이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순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중요한 또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언론에서도 뭐 성과 부분 또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취임 후에 10일 만에 이뤄진 외교 무대라는 점. 어쨌든 역대 최단 시간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청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성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을 것 같고요.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외교적 스킨십. 뭐 이제 일단 소통에 물꼬를 트는 것만으로도 결국 대단한 성과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서 이제 계속 이 비교선상에서 이제 얘기될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외교적 참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단연 두 분이 생각하기에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외교적 참사라고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너무 많은데 이건 너무나 심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교 참사와 국내 정치를 둘 다 말아먹었던 게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그 우크라이나를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가면서 국내에는 아마 수해가 났고 했는데 뭐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있냐 그런 말을 윤석열 씨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나라는 조금 맞아요. 혼동은 그렇죠. 있는데 아마 외교 일정이 끝나고 아마 갑작스럽게 그때 아마 우크라이나를 뭐 무리해서 아마 갔던 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국내에서는 수해 때문에 인명의 피해가 있고 또 재산상 손실이 있고 대통령의 그런 진두지휘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난안전본부장 그분도 이제 지방행정고시 출신인 이한경 본부장 차관급입니다만은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럼 서로 지방행정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다 해보셨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에게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역량이 있거든요. 잘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할 일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 지시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이걸 잘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신상필벌을 통해서 더 뛰게 만드는 공직사회가 움직이게 만드는 게 리더십의 역할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게 뭐냐. 물론 그건 맞죠. 본인이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술만 퍼먹었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데 그건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통령다움을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나 즉 국외에서 다 보여주고 있고 그것과 가장 대조적인 장면은 그 윤석열 씨의 그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했던 그렇네요. 그 발언이 전 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지금 다시 좀 새록새록 기억이 네, 납니다. 바이든 날리면은 뭐 워낙 많이 알려져 네. 있어서 그걸 빼고 나면 단연코 외교 참사에서 가장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건 김건희 명품 쇼핑. 그 맞습니다. 명품 가에 뭐 베트남에서 하는 거는 저 유튜브 화면에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또 어디야 그 라트비아였나요? 리투아니아였나 갑자기 헷갈리네 국가 이름이. 리투아니아. 네, 리투아니아에서 그 특정 명품 거기 가는 것도 찍혀 있고 또 뭐 직원들이 그걸 명품 샵에 가서 바꿨는지 어쨌는지 그걸 손에 들고 이제 막 수행하는 멤버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사진에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그렇게까지 과연 영부인이 이 정치 외적인 걸로 주목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가에 또 국격에 도움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캄보디아 가서 어떤 소년을 안고 또 그게 이제 연출처럼 돼서 대한민국에 왔다 가고 지금까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ODA 자금에 대한 의혹까지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께서는 뭐 전혀 그것과 대비되는 아마 내조를 할 거라고 보고 더 이상 그런 황당한 뉴스로 정상회담의 앞쪽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이 흐려지거나 물타기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건희 씨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는 장면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항상 그 외교 무대에 나가면은 뭘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멍 때리고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는 장면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 국제회의 가면은 정상들끼리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 3, 4, 5 뭐 먼저 가서 말도 좀 건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스킨십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혼자만 그냥 멀뚱함치 서 있는 모습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함 때문에 나타난 참사인데 워낙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김건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본인이 선을 넘어가지고 대통령을 진두지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도 막 김건희가 박수 치면서 막 옆에 실무자들 지시하던 모습이라든지 저도 나라는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동남아시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좀 이렇게 여름 그 축제 옷을 입고 윤석열이 못 나가니까 김건희가 빨리 나가라고 막 손짓으로 코치를 하는 이런 모습도 다 찍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윤석열이야 뭐 정치도 못하고 국내 정치도 못하고 외교 정치도 당연히 못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선 뭐 이런 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넘쳐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정치를 잘하시고 외교도 잘하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과거에 어두웠던 면들은 이제는 좀 기억 속 저 멀리로 보내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왜 굳이 제가 다시 여쭤봤냐면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계속 연이어 있어 왔던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첫 외교 무대에서조차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과라는 얘기가 이래서 더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